자, 5회 3 한번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뭐 많이 어떤 문제는 아니고요. 자, 보시면 거기 타겟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사실 이제 코렉 문제가 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인프로 문제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좀 한두 개 좀 새로운 게 섞이죠. 어차피 뭐 다 주제 찾는 겁니다.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이 광고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얘기인데, 5회 33 한번 처음 하시는 건데. 같이 가시면은 어쨌든 ABCD에 전부 다 문법 그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일까 한번 A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방법은 잘 아시죠? ABCD 보시고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A번 보시면은 who had childhood problems가 쭉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네 애들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 자체가 어렸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 여기다 느낌 어떻습니까? 답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네, 맞죠. 왜냐면 아니 뭐 어렸을 때 문제가 있던 사람들 뭐 굳이 부모님이라고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른하면 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꼭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또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아이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부모님 이런 문제가 가능성이 높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동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그때 토요일 날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제가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저 같은 클론을 낳았을 때 제가 받는 충격을 저는 도저히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죠? 나중에 그냥 개나 키울까 생각인데. 자, A번 그리고 나 B번 보겠습니다. 자, parents with children in the middle school 이렇게 하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중학생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중학교가 아니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초딩이나 고딩은 학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뭐 답이 꼭 아니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만 굳이 흠을 잡자면.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은 Parents who have trouble with read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뒤에 분이 이건 어떻습니까? 독서를 잘 못해요. 읽기에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 네. 얘도 좀 낫죠. 사실 A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굳이 아이의 얘기가 아닌데 부모님이라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 자, D번이 상당히 유력한 문제인데. 자, Parents with pre-kindergarten childre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pre-kindergarten이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아로 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유치원을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프리스쿨 제도가 있어서 만약 7살에 보통 학교를 가는데 6살 때 프리스쿨 들어갑니다. 그 학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1년 동안 그 초등학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킨더가르텐을 가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유치원이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뭐라고 보는 거죠. 그냥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5살, 4살, 3살 뭐 정도.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제 33번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니까 이게 되게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welcome and thank you for visiting our small teach websi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네요.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차일드 유가 사실 본원인데 지금 이제 사실 사업권이 좀 넘어갔지만 그게 원래 차일드 유라는 데가 저걸 합니다. 미국의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스타일이 완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거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주 1대1 수업을 못 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이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라는 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일단 탭스가 들어가고 탭스 또는 토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죠? 그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여기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세요. 네이티브도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항공 문법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오형식 뭐 이런 거 현재 완료.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원장님이 숙제 검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네 과정을 다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마다 어떻게 되냐면 숙제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제 숙제 같은 경우가 배운 걸 그대로 해서 일단 노트에다 쓴 다음에 엄마 앞에서 2번 읽고 사인 받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워드로 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앞에 2번 읽어주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2번 읽고, 그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합격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 표정이 다 어둡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자면 저는 가출할 것 같아요.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수업을 하는데 9시 반에 수업 시작하죠. 그러면 제가 한 2시까지 수업을 해주거든요. 안 쉬고 밥 안 먹고 4시까지 단어전을 봅니다. 그리고 5시부터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수업이. 그래서 10시에 끝나고. 걔들 학교 안 가요? 방학 때. 그러니까 아침 9시 출근. 실제로 한국에서도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 그러니까 아니 뭐 애를 올바르게 키우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인데 문제가 뭐냐면 대안학교의 단점이 그걸 인정해줄 만한 학계가 없다는 거죠. 학계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그래서 뭐 외국을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나온 애들도 제가 나온 애들 가르쳐 봤거든요. 가르쳐 봤는데 대안학교도 좋은 게 있습니다. 왕족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거의 대학교만큼 들어갑니다. 그런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 괜찮은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학비만.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일반 대학교를 다 제가 졸업한 학생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걔들도 왜냐면 저거 되잖아요. 그 뭐죠?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수능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근데 수능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딴 애들하고. 그러니까 딴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데 얘들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자기 스타일대로 가려고 합니다. 뭐 독해를 다 한다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키우는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근데 문제는 그 적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차라리 그러느니. 저는 돈 있으면 전 무조건 외국 보내고 싶어요. 그 방법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잘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이 그리고 한국 들어와도 나중에 또 인정을 받고 저 같은 보냅니다. 호의 배점 33번 이제 답을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Thank you for visiting 이렇게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기 뭐죠? Our Small Tech 뭐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왔죠. 아직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자, We offer quality education, 보시면 quality educational materials.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얘기 하겠죠. 문제는 specifically designed for parents who use with pre-kindergarten children. 아주 쉽죠? 그냥 바로 끝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34번 갈게요. 34번. 자, 34번도 이제 그 인펄 뭐 아무리 인펄하고 해서 어려우실 필요 없어요. 결론 부분을 그냥 쓰셔도 되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나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음을 해보시면은 에트루스컨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는 이제 에트루리아 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A번은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 아니요. 모든 걸 다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자, 올리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올리가 이제 왜냐하면 얘들만 그렇기는 좀 결론인데 이게 내용상에서 중요하다고 했지만 선택지에서는 좀. 자, 일단 A가 아니라도 주제는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주제를 보시면은 only use Greek pottery for funerals가 쭉 나왔으니까 파토리는 아시죠? 뭐 독이나 이런 건데. 어떠한 그 장례식을 위해서 funerals를 위해서 어떤 그 그리스 독일을 사용했다. 아마 장례식을 위해서 독일을 사용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꼭 얘네만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only에다 expert로 주시면 되고. 자 B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Greeks were more powerful than the Etruscans 쭉 나왔습니다. 자 이건 그냥 느낌인 거예요. 자 흐름이 자, 이 앞에 분이 맞춰주시면 돼. 흐름이 독일 쪽으로 갈까요? 파워풀 쪽으로 갈까요? 그 느낌이. 네, 독일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A번 아니었지만 조금 느낌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답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냥 느낌만 그쪽으로 가시고 아니면 바꾸면 되니까. 이제 C번이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C번이 과연 싸우는 쪽이었을까? 뭘 만드는 쪽이었을까? 거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희가 제일 어려운 걸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은 돼. 누구나 할 거 없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안 걸리든 ABC에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최소화 시키자는 겁니다. 뭐 미리 ABC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러고 들어가면 금방 보이거든요. 굳이 위에서 고민할 거 없이. 자 C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좋은 단어가? C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좋은 단어. 그렇죠. 크랩스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인 정신입니다.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요즘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 장인정신이 자 그냥 느낌에 장인정신이 세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나라는 너무 어렵나요? 한중일 중에서 가장 장인정신의 그 실행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나라가 한국. 그러니까 일본은 뭐가 문제냐면 일본의 장인정신이 훌륭해요. 진짜 한 땀 한 땀 잘 만. 너무 비싸. 그래서 요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가는 게 우리나라 물건을 사갖고 온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수제화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그러신 분들이 꽤 남아 있어요. 명동이든 어디든 보면은 진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요즘 좀 싸게 파신다는 거야. 이게 뭐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뭐 가죽 핸드백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한 4, 50만 원 돈? 근데 일본 가면 그게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그 토종 그 장인들이 요즘에 좀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여튼 우리나라가 돈 버는 건 좋은 거니까 무조건.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시버는 자 그릭이 훨씬 더 나은 어떤 그런 크래프트맨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례할 때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폭도 시버이 넓은데 자 D번까지만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D번에 보시면 이제 에트루스칸스가 관계를 했는데 전쟁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하고 전쟁을 했다. 전쟁이 2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장인 영시 2개. 자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죠. 자 위로 올라가니까요 파토리. 어이구. 이 순간 원은 다 아웃이에요. 이게 앞에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파트리 프레젠서스. 우리가 또 이 과거의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도자기인데도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best. 어이구, 또 best도 있었네요. 그냥 별표 쳐주시고. best archaeological. 어떤 고고학적인.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인데 사실 어려워요. 풀다 보면 뒤에 전쟁 얘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다음 evidence of movements of Greeks and the arrangements of their trade around the Mediterranean. 그 이제 메디테리언 많이 설명드렸죠. 미드가 중간, 터가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국에서는 이제 중지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중해라고 하죠. 잘 아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저기 흑해입니다. 자, 블랙시에서 베이신스가 쭉 나오고 있는데 vital source of this proof have come from central and northern Italian Etruscan 뭐 시메트리스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엄청 길었습니다만 참 거기 그 바이탈에서 한번 끊어지네요. 근데 또 뭐 바이탈까지 있으니 더더군다나. 자, 바이탈 별표 쳐놓으시고 아까 얘네가 이걸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에트루리아 지역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굳이 뭐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딱 봤을 때 얘네가 더 잘 만들었다고 보시고, 뭐 불안하신 분들은 뒤에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걸 뒤에 읽은 다음에 ABCD 보면 좀 허망하죠. 왜냐하면 ABCD가 이 위의 내용에 비해서 엄청 쉽습니다. 이거 다른 거 전쟁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답 찾기 어려울 때 항상 얘기했죠. 제일 비슷한 거 답 아닌 거 지원하시고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왜냐하면 314번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5분 동안에 뭐 한 3-4문제 푸셔야 돼가지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면 빨리빨리 하고 가십시오. 틀려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35번 계속 가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러나 A번에서 주제를 파악하시고 나머지 차이점 구별하시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블랙 화이트 아치먼이라고 쭉 나왔는데 어머머머. 자 이거 더 중요하네. 자 블랙 화이트는 꼭 연결해 두시고 이거 블랙이냐 화이트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적인 그런 또 문제가 되겠죠. 얘네들의 성취도의 차이가 있대요. 아치먼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 readers from differing family backgrounds가 쭉 나왔죠. 자 거기 backgrounds만 별표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족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백인하고 흑인하고 해서 어떤 성취도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시겠지만 걔네들은 지금 노예에서 해방된 지가 한 300년 아직 안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0년이라고 했자 세대로 따지면 한 5세대, 6세대. 물론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흑인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백인이 잘 살다 갑자기 못 살게 된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면 충분히 가족 관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알아두시고 이제 2번. 그다음 B번 볼게요. 자, B번 보면 이제 블랙 스튜던트 이거 분명히 흑백에 대한 얘기인데 흑인 학생들이 who do not excel 이게 뭐냐면 더 앞서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러니까 학교에서 좀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흑인 학생들이 are more popular than those who do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학생들에 비해서 excel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더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뭐냐면 흑인 일진 학생들이 흑인 모범 학생들보다 일진이 좋다는 얘기죠.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이게 답의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습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꼭 그런 영화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저도 이렇게 잠깐 봤는데 25시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저기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인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미국 사회를 막 이렇게 막 비판해 놓은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국 사람 얘기도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서 과일 팝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과일을 바가지 씌워서 판대요. 걔네들 욕하는 게 물론 다 욕을 하기 때문에 뭐 한국만 욕하는 건 아닌데 그러고 웃기는 건 10년이 지났는데 영어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인의 자긍심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만 쓰면 되지. 내가 굳이 니네 말까지. 그건 저거 봐서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가지 씌워서 돈 많이 벌어야지 뭐. 근데 항상 웃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와서 뜯어간다. 그게 많고 그다음에 자 이거 참고적으로 미국의 불법 체류자 중에 한국인의 비율은 2%밖에 안 된답니다. 네, 그나마. 근데 이게 8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멕시코가 60 몇 %고 제일 많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니까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흑인 애들에 대한 생각이 흑인 애들이 좀 약간 나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인 애들이.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나댄다. 그럼 나댄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자 나대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나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센 애들 보면 그래서 왜 미국 힙합퍼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금세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튀게.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걸 아직도 좋아한다는 거죠. 좀 이렇게 고상하고 뭐 좀 멋있고 이런 분위기보다는